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만나야 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될 텐데요. 다만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언급했듯 면담 형식에서부터 이견이 확인된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두 사람만 만나는 독대 형식이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으로 만납니다. 저희는 독대를 원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자가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은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뭐 비서실장이나 대표 비서실장이나 누군가 함께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만남의 형식을 놓고도 대통령실과 당 간의 이견이 컸던 겁니다. 면담 의제의 제한은 없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 대표는 앞서 요구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을 다시 언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내일 면담 이후에 우리 당 정이 다시 하나 되는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당정의 모습이 아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민주당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라든가 뭐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든가 내지는 뭐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피력하고 요구하는 것,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정확히 답을 해야 되는 게.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라며 한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종합감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휘랑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실질적인 임명권자가 김건희 여사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 집단으로 전락한 하루살이 검찰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김 여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이 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에 대해 명분도 논리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수사 결과에 관해서 사사건건 탄핵이라는 이러한 카드를 거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헌법 질서에 충실한 정쟁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내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선 야당 주도로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추가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던 걸 뒷받침하는 정황이 더 공개됐습니다. 모자와 군복 같은 러시아 보급품을 주기 위한 설문지가 한글로 적혀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설문지입니다. 머리둘레와 키 등 여름용 군복에 맞는 신체 치수를 묻습니다. 북한을 뜻하는 조선 등 러시아어가 한글로 번역돼 있습니다. 병사 수십 명이 줄지어 이동하고 보급품을 받는 영상에 이어 한글 설문지까지 공개된 겁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라면서도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Das alles macht deutlich, dieser Konflikt franzt aus in andere Regionen der Welt, was seine Wirkung angeht. Ce serait néanmoins extrêmement grave, parce que ça ferait entrer le conflit dans une nouvelle étape, une étape escalatoire supplémentaire. 다만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미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공식 발표에도 이례적으로 북한군 파병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at this point in time. It's something that we will certainly continue to investigate.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위성사진 가운데 러시아 함정이 청진항에서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한편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다음 주 대북 전단을 또 날리겠다고 예고했고 주민들은 이를 막기로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논에 떨어진 오물풍선과 길거리 가득한 쓰레기, 귀를 찢는 듯한 대남 방송. 민통선 안쪽 마을 주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주 그냥 시끄러서 인간 노일의 정도를 걸릴 정도예요 지금.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 것이 사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인권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민통선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생업에 지장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관광 일정이 갑자기 금지돼 숙박업소 예약이 취소됐거나 그 전날까지 준비물을 뭘 챙기냐 했던 고객이 아침에 출발하면서 DMZ 평화관광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았다.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돌연 민통선 출입이 금지돼서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내쫓고 대응 사격을 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끔찍하다고. 정부는 이놈들은 아니야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게? 포탄이 날라온다고 그런 지경인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한 납북자 모임이 다음 주 또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전단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에도 해당된 납북자 가족이에요. 북한에 납치된 가족한테 범죄자인 김정은이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체는 먼저 10만 장을 공개 살포하고 이후엔 비공개로 날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맞불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는지 아주 궁금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농기계에 끌고 나와갖고 대북 풍선 못 보이게 저지를 하려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단을 뿌리려는 보수단체와 반대 세력 간 몸싸움이 극렬했고 당시 파주에서 전단을 보내는데 실패한 단체는 김포에서 2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전단 살포를 놓고 통일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도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이 사실상 엇갈리면서 단체들과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에선 한 공장에서 불이 나며 근처 건물 30개 동이 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진 기자입니다. 흰색 택시가 전봇대 옆 인도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검은색 테슬라는 인도 화단에 반쯤 걸쳐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6분 인천 당하동의 한 사거리를 달리던 테슬라가 앞서가던 옆 차선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고 끼 소리 나서 또 쾅 소리 나서 택시가 그 충격으로 밀려나 인도로 올라오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60대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테슬라를 몰던 3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습니다. 택시 승객인 20대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여성분은 다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해야 하나? 기사님이 완전 껴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빼낼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퍼집니다.
건물 안에선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4분 인천 왕길동의 한 산업용 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문을 여니까 불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불이?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좀 있다가 불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 많은 데다 바람이 강해 불길은 인근 공장 30개 동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수돗물이라도 틀어서 그 골목부터 이제 활발 타고 있으니까 못 붙게 이제 한 2시간, 3시간 물을 찌꺼렸지. 한때 소방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고 불길은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잡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 직전에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며 마지막까지 입점 업체들에게 매출을 늘리라고 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80억 원의 지원 예산을 책정했던 정부는 재무 상태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몬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던 양인철 씨는 지난 7월 매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티몬 측은 다양한 지원으로 매출을 올려주고 수수료도 줄여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입점 업체에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30억 판매 대금을 주는 날이었지만 돈은 주지 않고 정부 지원 사업이란 걸 강조하며 물건을 더 팔라고 한 겁니다. 국가기관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이 해당 기업들의 사업을 선정을 하는 것은 적어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엿새 뒤 결국 티메프 사태가 본격 터졌습니다. 7월에 문제가 그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판매자들을 기망해서 해외 플랫폼 큐템 판매자들도 정부 지원 사업이란 말에 판매를 늘렸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이미 감사 보고서에 두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담겨 있었지만 정부는 재무 상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재무를 평가하는 항목이 사실상은 없고 필수 절차는 사실은 아니었었거든요. 대신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보고 올해 80억 지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무 상태를 평가 기준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 뒤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다가 그 다음 내용을 보려는데 광고가 뜨는 경우 있죠. 알고 보니 이렇게 하면 광고로 인한 매출의 일정액을 게시자가 받는 구조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정보나 유머가 담긴 소셜미디어 게시물. 뒷부분이 궁금할 만한 지점에서 내용이 끊기고 더 보려고 하면 광고창이 뜹니다. 쿠팡 웹사이트를 방문하란 겁니다. 굳이 나는 지금 쿠팡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게 뜨나 좀 짜증나고 좀 속은 기분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게시물이 아니고 그냥 쿠팡 갔다 온 기분? 광고를 닫으려 해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예 화면이 이동되다 보니까 쿠팡 앱으로 들어가면 화나서 그냥 자주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게시물은 글 쓴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영리활동에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계정 운영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쿠팡 특유의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아간 사람은 한 해에 1억 5천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산하면 한 명이 올린 광고만으로 쿠팡은 5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렸다는 뜻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더보기 형식의 광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시정 조치를 한 게시물은 4,600여 개, 하루 평균 12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 측은 부정광고 신고 채널 운영 등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경합주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공방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는 역대급 사전투표 열기에 고무된 표정입니다.
What I'm hearing is that in Georgia, for example, we're beating all records in terms of early voting, and in North Carolina. 실제 조지아는 사전투표 닷새 만에 약 100만 명, 노스캐롤라이나는 첫날 35만 명 넘게 몰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통상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이번엔 조작설을 주장하던 트럼프조차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arly voting is underway, so get everyone you know and go out and vote. 해리스는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취약했던 흑인 지지율도 다소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흑인 지지율은 87%였는데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흑인 표심 달래기에 직접 나섰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강하게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Tucson, we do not need to see what an older, loonier Donald Trump looks like with no guardrails.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가 주고받는 공방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Have you noticed he tends to go off script and ramble? And generally for the life of him cannot finish a thought. 트럼프도 욕설을 섞어가며 해리스를 비난했습니다. You're a vice president. The worst.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Kamala, you're fired. Get the hell out of here. You're fired.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31년 만에 맞붙은 한국 시리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아와 삼성은 기선제압이 중요한 1차전 선발 투수로 평균 자책점 1위와 다승왕을 내세웠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 5차전에서 승부를 끝내겠다고 한 양팀의 감독. 기아 이범호 감독은 차곡차곡 한 점씩 쌓아 승리하겠다고 했고 대량 득점을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빼야 될 타이밍에는 한 점 한 점 꼭 빼나가는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삼성 박진만 감독은 플레이오프에서 LG를 꺾은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빈 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기가 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기로 기아를 한번 잡아 볼 수 있도록. 전통의 라이벌인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당시 기아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삼성을 4승 1무 2패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0%가 넘습니다. 기선제압을 위해 양팀은 가장 강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아는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내일을, 삼성은 올 시즌 15승으로 다승왕에 오른 원태인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내일은 지난 8월 타구에 턱을 맞는 큰 부상 이후 58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릅니다. 반면 삼성은 무릎을 다친 구자욱이 선발 출전이 어렵고 어깨를 다친 외국인 선발 투수 코너의 빈자리도 변수입니다. 광주와 대구 구장이 크지 않아 홈런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아 김도영과 삼성 김영우, 동갑내기 타선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의 안방과 주방을 모두 들썩이게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셰프이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신 안성재 셰프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셰프님 입으셨던 수트처럼 입고 하는 어떤가요? 제가 보자마자 또 이렇게 그런 컨셉을 하셨구나라고 네. 좀 혼자 웃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셔서 수트 핏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작진이 셰프님한테 다이어트를 좀 네네. 제안을 하기도 했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제한이 아니고 안 하면은 못 한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좀 몸무게가 좀 나갔던 상태였는데 살을 빼고 있던 상태였어요. 이미?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고 이런 준비를 하던 과정에 어차피 이것까지 또 동기부여가 돼서 살을 조금 더 열심히 뺐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사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던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워오고 해서 만약에 2명이 심사위원이라면 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 머릿속에는 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나만한 사람이 한국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그동안의 시간들이 막 축적돼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백종원 심사위원하고 합은 어땠어요? 안 좋았죠. 근데 안 좋다는 게 네. 대표님은 이런 기준, 나는 이런 기준. 그러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조금 더 공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종원 심사위원하고 네. 베스트 프렌드라고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대표님께서 너무 또 잘 해주시고 또 서로 어쩌면 모르는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대화를 대화가 지금 오가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존경스럽고 근데 뭐 다음에 또 만나도 제 의견은 뭐 굽히진 않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사하면서 이렇게도 음식에 접근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좀 부숴줬던 참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참가자가 있다면 누가 생각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요리들이 이렇게 서양의 음식과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의 베이스다 보니까 중식 셰프님들이 하시는 파스 이런 정진원 셰프님께서 해주신 거는 어떻게 이거를 이 생각을 했지라는 식감이나 그 맛이나 분명히 이게 이 재료인데 네. 시래기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너무 약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 보는 마음은 어땠어요? 트리플 스타라든지. 근데 제자들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요? 네, 저한테 제자를 둔 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그 친구들 늘 응원했고 그들이 발전해 있는 그런 모습이 왠지 눈물 날 뻔했어요, 솔직히. 눈물 날 뻔했고 저는 정확히 알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생각과 이제 발전을 해서 참 그 TV 쇼를 떠나서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로서 많이 좀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두부 미션 하실 때 네네. 이렇게 막 뭔가 입안에서 소용돌이 치듯이 네네. 그러면서 막 신난 표정 지으셨던 때 생각나시나요? 네. 그때 시청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드디어 최현석 셰프를 탈락시킬 수 있어서 저렇게 좋아하는 거다. 네. 근데 실제 마음은 어떠셨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고 마파두부에 양고기에 사프란에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맛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셰프님께 그냥 너무 막 맛있고 재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두부가 좀 모자르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런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나요, 집에서? 네네, 그럼요. 그럼 주로 요리 담당은 셰프님이신 거예요? 담당은 아니고 이제 특별한 날에. 아내분도 하시고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내분 뭔가요? 입장에 맛의 기준점이 어떤? 부담은 저한테 있죠. 와이프가 해준 음식을 평가하면은 큰일 납니다. 저는 집에서 못 자요, 그러면. 그 장모님이랑 같이 김치 담그면서 네네. 간 하나도 안 싱겁다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네네. 영상도 봤거든요. 네, 무조건 맛있죠.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주면 아이들은 다 맛있다고 해주나요? 깐깐합니다. 조금만 애매해도 이거 애매한데 하면서 안 먹더라고요. 제2의 안성재 그러니까 가장 떨리면서 만드는 음식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 시즌2 만들기로 확정됐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네. 셰프님도 같이 하시는 거라고 알면 될까요?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좋은 심사위원이 있다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분도 있다면
뭐 제가 어떻게 꼭 필요하죠.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안성재 셰프 없으면 시즌 2 안 볼 것 같은데. 아 네. 다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꼭 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이셨다가 네. 차량 정비사를 꿈꾸기도 하셨다가 네. 요리사가 되기까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확 정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네네. 언제나 제가 고민을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결정을 한 후에 고민 없이 결정을 한 후에 그것을 끝을 보는 약간 그런 좀 스타일이어서 모든 걸 다 접고 요리 학교를 이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첫날부터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안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먹은 적은 없습니다. 네. 아, 힘들었던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 많죠. 아, 힘들었던 적은 그만두고 없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적은 많지만 이거를 하면은 어떤 보상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그때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원래 말을 많이 요리에서 안 하고 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복싱을 또 하시잖아요, 취미로. 네. 같은 그런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싱이란 걸 찾은 걸까요? 저의 모든 것을 다 뭐 털어내고 백지로 이제 일하러 가고 이제 요리를 할 때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 뭐 훨씬 더 민첩해지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클리어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왼쪽 오른쪽 글러브 천둥번개라고 이름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아, 천둥번개인데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지만 네.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이게 천둥번개처럼 좀 되면 좀 멋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파인다이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흑백요리사 보고 안성재 셰프님이 하시는 요리를 생애 한 번만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부담. 그런 셰프님의 요리의 접근성을 높일 뭐 계획이나 네. 생각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급 음식, 막 파인다이닝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내 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게 더 요리사로서 더 값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네.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맛에 대해서 한번 심사평을 인터뷰 맛이요? 해주신다면? 심사평. 우선 저 아나운서 네, 분이랑 네, 네. 대화는 처음이에요. 아.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아이고, 네. 제가 드릴 말씀을. 네, 너무 멋있으시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나는 말을 정말 못하는구나 막 말이 왜 이렇게 덩녀 그러고 아이고.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부끄럽고,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생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저에게 잘 자유를 보고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의 혀와 기억 속에 잊지 못할 경험을 오래도록 계속 새겨주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설악산엔 첫눈도 왔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거란 예보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억새밭이 물결칩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고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날씨 춥다고 그래가지고 안에 내복도 입고 여기 옷도 입고 추울까봐 잠바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억새가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쯤 떨어졌습니다. 서울 10.7도, 강원 정선군 7.6도, 부산 13.6도 등 일부 지역들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설악산에도 오늘 오전까지 첫눈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겉옷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쌀쌀할 때는 겉옷도 입고 이제 아기 강아지들도 겉옷 입고 이렇게 나들이 하면서 서울은 한낮에 17.8도까지만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도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6도가 더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가을비도 내립니다. 기상청은 중부 지역에는 50mm까지, 전라와 경상권엔 80mm까지, 제주도는 많은 곳에 120mm 이상까지 내린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며 오늘처럼 쌀쌀할 수 있으니 옷차림에 유의해야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